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프랑스 방송토론에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실험을 아프리카에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1세기의 과학자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수치스럽고도 섬뜩한 일이라며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말로 이를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흑인이 코로나19 확진과 사망 비율이 인구 대비 가장 높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미시간주에서는 흑인 비율이 14%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40%는 흑인이었습니다. 미국 뉴헤이븐 대학의 보건과학대학원장은 이것은 흑인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흑인 사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그 결과 의료 서비스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지 떼목은 인종차별로 싸울 때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예상을 웃돋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사업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작년에 일본 무역 제재부터 올해 코로나19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선방한 반도체입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업계에서도 코로나19가 지난달부터 확산되면서 최악의 경우 6조 원을 밑돌 수 있다고 전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컨센서스는 6.1조였고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6조 이제 3천억, 4천억도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한 15일간은 이제 전망치가 5조 이제 중후반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네네. 스마트폰 시장이 급냉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뭐 유럽이랑 북미의 매장이 지금 폐쇄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완제품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비관적으로 1분기 실적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역시 반도체의 힘을 보여준 양호한 실적이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도 6조, 5조까지도 밑돌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매출액은 55조였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51조, 52조까지 1분기 매출액을 봤는데요. 역시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 매출액이 있어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5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잠정 실적 매출 55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이었고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4.98% 상승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제재의 여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 물론 반도체겠죠? 예, 반도체가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이끌었다. 네. 예, 반도체가 이제 제일 컸던 게 이제 디램하고 낸드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두 제품 모두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 디램 회사들 대비해서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 더 컸던 게 최근에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훨씬 속도가 빠른 그 DDR5 제품을 갤럭시 S20에 탑재를 하면서 경쟁사보다도 모바일 디램도 가격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았고 그리고 SSD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또 상당히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네. 이쪽이 또 가격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도 올랐지만 시장 평균보다도 삼성의 제품 믹스가 훨씬 좋았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기사 중에 코로나19를 버텨낸 삼성전자 그 뒤엔 14만 원짜리 이 칩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이 14만 원짜리 이 칩이 센터장이 지금 설명하신 디램인 거죠? 예,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하나의 단품이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칩들이 여러 개 조합되어 있는 모듈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2GB 모듈 그리고 64GB 모듈인데 특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64GB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높을수록 네. 훨씬 더 수익성이랑 실적 면에서 좀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버용 디램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내일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런 환경과 맞물립니까? 이 디램이 많이 늘어난 게, 수요가 늘어난 게? 예, 사실은 이번 1분기만 보면 코로나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일부 라인이 중국 밖으로 떠나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나가는 물량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환경, 원격 진료, 원격 교육, 재택근무 이런 언택트한 시대에 정말 많이 필요한 게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가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고 그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큰 트렌드에서는 삼성의 그 서버용 반도체는 큰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주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렇죠. 증권 쪽에서도. 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노출도가 100%인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았고요. 최근 네. 코로나 이후에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머티리얼, 보통 우리가 전자 소재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가파른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센터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늘어날 것이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 시장이 더 늘어나니 계속 반도체업은 호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됩니까? 솔직히 인프라 관점에서 이제 서버 같은 쪽 비중이 커지니까 이번 사태로 정말 성장률 면에서는 훨씬 더 기회를 잡은 거는 맞고요. 다만 이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램 수요의 한 33%입니다. 나머지 이제 67%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네.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좀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는 게 그렇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존이 중요하고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전자제품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정신적인 여유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수요는 부정적이고요. 다만 서버라는 새로운 우리 성장 엔진한테는 아주 강한 탄력을 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 디램이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에 이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코로나19 가운데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67%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모바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연초에 3,200만 대 이상 판매될 거라고 예상했던 갤럭시 S도 판매량이 2천만 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19 영향입니까? 저는 대부분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부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을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산 차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 시점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특히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제품입니다. 비싼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매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경품도 받고 할인도 받고 그래 구매를 하거든요. 네. 네, 매장에 나갈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이 크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삼성의 경쟁 상대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도 지금 생산의 차질이 상당히 컸고요. 애플은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2월 달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생산 차질이 있었고 이게 판매 영향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애플은 그 전략 스마트폰은 대부분 가을에 내놓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냈던 아이폰 11이 이미 판매가 피크아웃을 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생산의 일부 이제 어려움은 대부분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다만 소비 관점에서 본다면 신제품이 물론 이번 상반기에 좀 중저가 제품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이폰을 구매하는 상당히 많은 고객들은 아주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영향이 있지만 원래 상반기에는 애플한테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은 삼성이 더 크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 외로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어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어제 LG전자도 1분기 성적이 나왔는데 좋았죠? 예, LG전자도 사실은 작년에 이제 좀 나름 구조조정도 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 공장 시대를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완전히 이전을 해서 나름 그런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LG전자의 그 신생활 가전이라고 보통 저희가 건강관리 가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 스타일러 그리고 건조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 세 제품이 상당히 유럽이랑 이런 쪽에서 수출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LG전자의 그 스타일러랑 건조기는 국내 내수 쪽에서는 이미 히트를 쳤고요. 근데 코로나19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수요가 좀 몰리는, 왜냐하면 좀 뭔가 불안하니까 미세먼지 제거하는 그런 쪽을 네네. 이제 좀 하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편의품이었다면 이제는 필수품으로 좀 변해가는 것 같고요. 그거의 영향이 1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필수품이 아닌 건조기나 의료관리기가 필수품처럼 유럽에서 여겨지면서 매출의 상승을 이끌었다. 지금 이런 분석이신데,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LG전자도 이제 건강관리 가전이라는 이 제품들은 이제 수출이 탄력을 받는 거고요. 다만 네. 이제 경쟁사들도 있고, 그리고 건조기는 또 다른 스타일의 또 그런 히트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분은 이번에 기회를 잡았지만 더 탄력을 받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LG전자도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은 게, LG전자가 이제 생활가전에서 이제 프리미엄 생활가전은 세계 1등입니다. 근데 미국의 주요 전자제품 매장이 지금 폐쇄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사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네요. TV 같은 경우에도 동경올림픽이 이번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는 그런 좀 코로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컸다면, 네. 2분기에는 이제 주력 제품인 생활가전하고 TV 판매애로가 커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부각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죠. 아까 중국 공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최근에 중국 내 공장 운영이 좀 재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투자액이 좀 솔솔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동률은 지금 90%까지 올라간 공장들도 있고, 대부분 3월 말부터는 이제 80%까지 가동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투자도 당연히 이제 재개가 올레드 쪽으로는 재개는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불기를 만들려고 하지만 제품이 여전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한이랑 그다음에 이런 쪽에 이제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데, 어쨌든 투자를 재개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요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이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는 제품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완성품, 우리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시장이 또 많이 지금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투자 재개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투자 재개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1분기는 성적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았지만 예. 2분기에 생각보다 좋았죠. 네, 생각보다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2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널을 지나면 그 더 짙은 그림자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2분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2분기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아직 서버 발주받은 물량이 좀 많고요. 그래서 2분기는 스마트폰하고 PC 쪽 수요는 급감을 하면서 그 관련된 반도체 출하량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서버 쪽 발주받은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은 상당히 1분기 대비
양호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제품 가격을 좀 많이 인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 20% 이상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뭐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이 가격 상승 효과 여기에 1분기 평균보다는 2분기 평균 환율이 좀 더 약세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실적은 양호할 것 같고요. 다만 네. 그 스마트폰이랑 뭐 가전 쪽은 2분기에 상당히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삼성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충당금 환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도 이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삼성 하이닉스 것이다. 모두 1분기 대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네요. 예. 그러면 삼성은 그렇다고 하면 LG 같은 경우에 지금 LG전자 멕시코 공장도 셧다운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또 수요 절벽도 있다면 LG전자는 삼성보다는 2분기 성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네요. 네, LG전자는 1분기 대비 실적이 좀 의미 있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사지 그렇죠. 전자제품이랑 자동차를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2분기에는. 그래서 2분기는 완성품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클 거고 반면에 제가 언급드렸던 서버 쪽에 들어가는 그렇네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또 2분기까지는 여전히 1분기의 탄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